스튜디오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이 현안부터 좀 네. 여쭤봐야겠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입장을 청와대가 여당에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당일 추가로 뭘 전달했다는 아마 어제 이철희 수석이 방문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오늘 그렇습니까? 난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정부는 이미 기재부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로 이미 배포한 바 있고 또 청와대도 국민소통수석인 제가 그 문제는 다음 정부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분하게 추진할 일이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KBS D라이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이철희 수석이 굳이 당정 갈등이라고 언론이 표현할 만한 뭐 그런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해서 무슨 실익이 있었을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종전 입장이 그대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여당에 설명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려가 더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아니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는 것은 뭐 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우리가 높아져서 다시 했다라고 하는 질문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병상이 좀 큰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중증 네. 환자 병상도 네. 부족해서 네. 병상 확보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상 확보는 지금 여러 차례 행정 명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감염병 뭐 전담 병원이나 군병원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행정력이 뛰어난 나라에서 행정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병상이 확충이 늦어질까라고 하시는데 우선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한 중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질환으로 인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평소에도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환자들을 코로나 중환자가 있다고 해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빠듯빠듯하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제도의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한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CDC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퇴실 기준이 명확합니다.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DC 기준은 증상 발현 후 20일,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후 10일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일반 병상이나 다른 준중증 병상으로 옮겨가고 그곳을 바로 새롭게 확진된 코로나 중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중환자 병실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기왕에 입원해서 오신 분들을 그리고 국가가 전부 다 치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퇴실 명령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어떤 퇴실 기준을 적용해서 이 중증 환자의 어떤 병실 회전율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와중입니다. 네. 운용의 묘를 살려서라도 좀 빨리 돌 수 있게 하겠다 병상을.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네요. 현실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의료 현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정치권에서는 후 손실 보상이 아니라 선지원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당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때 반드시 어떤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본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또 부족하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기다렸다가 이제 연말 사실은 특수를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다시 멈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실망감 또 박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더 좋은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추경이 필요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기존에 추경은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추경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원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4조 원에 이르는 그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 중에 3조 원은 그 방역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 기금의 활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충분하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방향은 선 지원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일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정부 대응을 놓고는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야당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좀 화면에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정부의 방역 정책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이고요. 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최고로 들으면서도 정부는 또 민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뭐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진짜 정부가 저런 것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들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참여해서 이만큼 방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코로나 소식 전하면서 결국 믿을 건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신 접종률, 3차 접종률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갈 대책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백신 접종을 맞고 3차까지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개 세계와 대충 맞추어서 한 6주 이 정도 했다가 5주로 당겼고 최근에는 3주로 당겼는데 그런 어떤 접종 기간의 도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속도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당겼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 이제 고령층의 접종 강화와 그다음에 소아청소년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60세에서 74세 여기가 접종률이 굉장히 그 접종 간격의 미도래 때문에 낮았는데 어제 하루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어제 하루만 50만 명이 넘게 접종을 하면서 접종률도 하루에 한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쭉 끌어올리면 60세 이상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12, 15세 뭐 이런 소아청소년의 접종도 저희가 현재 예약률 같은 걸 다 고려해 볼 때 전부 고령층은 80% 이상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소아청소년도 아마 12월 말이면 70%에 가까이 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또 국민의 협조가 또 참여가 절실하고 또 점차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보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가장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과도한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말 이상 반응이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알려진 것이 우리나라가 피해 보상이 굉장히 안 되는 나라처럼 자꾸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한 2,800여 건을 그 인과관계 보상해서 보상을 했고요. 가장 그 뒤에 많이 한 나라가 166건밖에 안 됩니다. 미국 한 건입니다. 스웨덴 뭐 10건 뭐 이런 정도고 하여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런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다라고 아주 딱 떨어지는 것 빼고는 청소년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급적이면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고 뭐 신청이 있으면 가급적 폭넓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문 대통령 호주 방문 이야기도 좀 하죠. 지금 이 시기에 꼭 갔어야 하느냐 야당은 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호주 방문이었습니까? 예. 이번은 경제적 성과가 큰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금 공급망의 시대라고 하는데 공급망의 시대가 뭐지? 라고 개념이 잘 안 와닿는데
중국 내부의 문제로 불거진 요소수 불균형 문제가 우리 국내 문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략 물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어떤 품목이 한 4,8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공급망이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요소수 사태와 같은 그 이상의 문제를 충분히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우리 전기차, 뭐 2차 전지 같은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과 관련된 그런 자재와 관련된 호주의 공급망 안정, 리튬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물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가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의 자부심인 K9 자주포 30문과 그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방산 계약을 이번에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바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산 확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6조 원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이번에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그 사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무기 수출도 그렇고 하필 이 호주가 요즘 중국과 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꼭 드려야죠. 종전선언 관련해서 임기 말까지 일단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2007년에 14 공동선언이나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당사국들이 북한도 찬성했고 전부 다 찬성하고 합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계올림픽이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테이블에서 앉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가장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북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번에 통신연락선의 복원을 보면 그렇게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몰랐지만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로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의 봄바람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자사건건.